최근에 했던 케이스 중에 하나는 친구들끼리 딱밤 때리기 놀이 하다가 딱밤 때리기 하다가 뭐 어디가? 이마가 부러졌나요? 친구는 이제 이마가 이렇게 부었는데 친구는 괜찮다고 하는데 본인이 이렇게 손가락이 너무 아프다. 한 3, 4일 지났는데 아프다. 자기가 그렇게 세게 치진 않았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엑스레이만 확인해 보고 했더니 쫙! 이마가 손가락이. 손가락이. 그래서 그 상황에 웃으면 안 되는데 저도 모르게 웃어가지고 좀 환자분께 죄송했었죠. 그렇죠. 대부분 이제 응급학과 전문의 선생님들은 이제 때깔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때깔만 봐도.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 주장이 좀 강하게 하시고 내가 이 사람이 제일 아프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좀 중증도가 떨어진 경우가 있고 오히려 어디 아프세요 여쭤보면 오히려 말씀도 제대로 못 하시고 기운도 많이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촉이 팍 쓰죠. 오히려 안녕하세요. 모두백과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의 의사소통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MC 김민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들으셨나요? 저 지금 여기 굉장히 세게 박았는데 모두들 한 번씩 이런 경험 있으시죠? 그냥 좀 다쳤겠거니 그냥 좀 부딪혔겠거니 했는데 생각보다 이 고통 오래 갑니다. 그래서 뒤늦게 병원을 찾았는데 아니 글쎄 뼈에 금이 갔다 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오늘은요 일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이없는 부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오늘의 주제와 딱 맞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분을 모셨는데요. 용문수 원장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응급학과 전문의 용문수입니다. 모두 튼튼 365년 병점점 대표원장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빠지면 안 되는 우리 뼈생뼈사, 뼈와 근육, 인대 부상이라면 모두 통달한 김정관 원장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뼈에 통달해서 뼈만 남은 김정관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빠지면 안 되는 고정 멤버가 있죠. 정형외과 전문의와 함께 연구해서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닥터 큐레스타입니다. 부상이나 사고 후에 뼈 건강 챙겨야겠다고 생각이 드셨다면 닥터 큐레스타의 칼마디 아연 플러스 MSM 뮤코다당 단백과 함께 해보세요.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구매 링크 넣어둘게요. 우리 용문수 원장님 이력이 엄청나세요. 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인천 아시안게임 응급지도 의사에 청와대 대외 행사 파견 의사도 하셨다고요? 네, 제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됐을 때 마침 그때 이제 아시안 게임도 열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대외 행사 열렸을 때 자의, 타의 반반해서 그렇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나 사고 사례 있었을까요? 중국이라든가 일본 이런 데는 이제 각자 팀 닥터들이 있는데 키르기스탄 육상 선수였었는데 그때 이제 뛰다가 연습하다가 발목이 아팠는데 이게 대화가 원활하게 안 통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번역기라든가 이런 게 없고 통역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럼 진짜 몸으로 바디랭귀지로 그렇죠. 그럼 꺾어보고 아프다고 하면 그만해야겠다. 일단 대자 뭐 이런 식으로 그랬었죠. 응급실에는 주로 어떤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나요? 갑작스럽게 다치시면서 오는 외상 환자가 한 50%, 60% 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갖고 있던 지병들이 악화되면서 조금 생명에 위협을 얻거나 그럴 경우에 이제 급하게 찾아오신 경우가 많긴 하죠. 아무래도 교통사고 환자분들도 많이 오실 것 같아요. 그렇죠. 교통사고 환자 많이 오시는데 생각보다 가벼운 교통사고 환자분들은 많이 안 오시고 사고의 위험도가 컸던 환자분들 버스라든가 이런 단체 추돌 상했을 경우에 이제 오시죠.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대부분 이제 응급학과 전문의 선생님들은 이제 때깔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때깔만 봐도.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 주장이 좀 강하게 하시고 내가 이 사람이 제일 아프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좀 중증도가 떨어진 경우가 있고 오히려 어디 아프세요 여쭤보면 오히려 말씀도 제대로 못 하시고 기운도 많이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촉이 팍 쓰죠. 오히려 그렇죠. 네.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위험하군요. 본격적으로 이제 토크하기에 앞서서 제가 준비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들 앞에 있는 레드라이트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이번에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 바로 레드라이트를 켜라입니다. 제가 원장님들께 한 사람의 출근길을 쭉 읽어드릴 거예요. 서울 자가는 아니지만 성실히 회사를 다니고 있는 김 과장님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김 과장님의 평범한 출근길 속에 요것이 숨어 있습니다. 요것은 바로 부상 위험인데요. 원장님들께서는 제가 들려드리는 김 과장님의 출근길 일상을 주의 깊게 들으시다가 이거 좀 위험한데
싶으면 바로 이 레드라이트를 콱 하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침 6시 모닝콜이 울립니다. 김 과장님이 침대에서 일어나... 침대. 네, 이제 일어났는데 벌써 레드라이트를 눌러주셨어요. 보통은 잠에서 깨는 순간부터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낙상 사고의 대부분은 침대예요. 보통 이제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비몽사몽해서 넘어지는 경우 생각보다 많이 옵니다. 근데 낙상 사고라고 하면 어린 친구들이나 아니면 노인분들 많이 생각할 텐데 이런 건장한 성인 남성도 낙상 사고가 있을 수 있나요? 너무 피곤하다든지 전날에 좀 과음을 했다든지 그러면 순간 중심 못 잡고 넘어지는 일이 좀 생길 수 있죠. 대부분 이제 낙상이다라고 하면 보통은 어린이들, 우리 소아들은 되게 이제 침대가 좀 높은 경우도 있고 좀 무게중심도 좀 머리 쪽에 되어 있고 그러니까 순간 넘어지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어린이들은 그렇게 다쳐서 오고 또 고령의 환자분들은 당연히 아침에 이제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러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기립성 저혈압 이런 것도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머리가 핑 도는 거죠. 그러면서 순간 넘어지면서 또 다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고요. 예전에는 2층 침대에서 떨어진 학생들도 있어요. 우리 기숙사나 이런 데 보면은 2층 침대에서 생각보다 왜 떨어지지 않은데 떨어져서 와요. 사다리 타고 내려오다가 또 넘어질 수 있고요. 노인분들은 뭐 고관절이 골절도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수술도 하고 또 운 나쁘면 이제 여기저기 부딪히니까 막 이마 같은 데 상처도 나고 그럴 수도 있군요. 그러면 유 원장님이 보셨던 낙상 사고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낙상사고 많이 봤죠. 특히 이제 요양원에 계시던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뭐 오전, 오후, 밤 가릴 거 없이 잠깐만 눈만 떼더라도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되게 많긴 하거든요. 자꾸 혼자 내려오시려고 해요. 그렇죠. 네, 혼자 이제 자기 할 수 있다. 네, 이 정도는 나는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다가 꼭 넘어지시고, 근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꼭 머리를 먼저 다치는 경우가 많으셔서 그 예후가 좀 좋지 않은 경우가 좀 많긴 합니다. 침대를 벗어나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다행히 김 과장님은 무사히 잘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는데요. 출근하려면 저희 뭐 해야 되죠? 씻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외모 체크하려고 화장실 갔습니다. 김 과장님 세면대에 기대서 저희 이제 막 화장실에 딱 들어갔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떤 위험이 있죠? 세면대가 생각보다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성인분들이 약간 세면대를 누르면서 뭔가 행동을 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 같은 경우는 그냥 욕조에서 하기 조금 힘드시니까 세면대 위에서 이렇게 씻기시다가 좀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간혹 있죠. 그러면 요 사고 1년에 대략 200건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세면대가 무너진다고 하면 어디를 주로 다치게 되나요? 세면대가 도자기 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깨지면 이제 손이 베이는데, 일반적으로 뭐 칼이나 이런 데 열상을 당한 건 다르게 깊이가 엄청 깊게 베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뭐 신경 손상이라든가 그다음에 혈관 손상 같은 게 심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정형외과 전문의의 빠른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죠.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그 우리 유리 부스 그거 깨져서 오신 분도 있었어요. 샤워 부스가 깨져서 네, 거기 기대면은 생각보다 그게 성인 남자가 이렇게 기대거나 할 때 고정이 튼튼하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윤문수 원장님께서도 화장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사례 이런 거 좀 보신 적 있을까요? 그렇죠. 많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성인 여성분이셨는데 이제 화장실 안에서 드라이기로 머리 이렇게 그걸 하다가 손에 그 줄이 걸려서 그 기계가 변기에 빠지면서 그게 이제 감전이 됐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금방 그 조치를 취하셔가지고 그냥 정기 검진 정도만 받고 무사히 끝나셨는데, 화장실 자체가 전기 감전에도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를 항상 명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미끄럽잖아요. 저도 아기들 키울 때 바닥에다 까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기들 키우는 집은 다 뭔가를 해놓는데 노인도 마찬가지긴 하죠. 소아나 노인분들은 슬리퍼도 좋고 바닥에 좀 미끄럼 방지 패드도 좋고요. 손잡이가 있으면 좋다고 돼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화장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들어봤는데, 다시 김 과장님의 일상으로 쑥 들어가 볼게요. 씻고 아침 식사를 한 과장님. 시계를 보니까 벌써 8시입니다. 서둘러 가방을 챙겨서 집을 나서는데요. 급하게 나가다가 문지방에 발가락을
아, 문지방. 문지방은 뭐 맨날 오는 그렇죠. 얘기죠. 문지방에 발가락을 찍는다고 해서 이렇게 뭐 발가락이 부러지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 문지방에 발가락 부딪혀 보셨어요? 엄청 아프죠? 엄청 아프죠. 네. 대개는 타박으로 끝나요. 한 며칠 있다가도 계속 아프면 병원에 오시거든요. 그때 엑스레이를 찍어 보면 금가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많이 아프진 않아요. 걸을만 해요. 네. 그리고 발가락이라는 부위는 손가락이랑 다르게 많이 움직이는 부위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엑스레이 찍어보고 골절이에요 그러면 네? 이런 얘기예요 맨날. 과장님 집 빨리 리모델링해서 일단 문지방 먼저 없애야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다행히 아까 부딪힌 발가락은 괜찮다고 합니다. 무사히 이제 신발까지 신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김 과장님 외모 체크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썼대요. 이대로 가다간 좀 지각할 것 같습니다. 김 과장님 지하철을 놓칠까봐 계단을 막 두세 칸씩 뛰어내려갑니다. 아니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좀 위험하긴 했어요. 계단 급하게 내려가다가 발목 삐거나 뭐 다치면 어떡해요? 혹시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에서 사고가 있었던 어떤 사례 있었을까요? 오히려 에스컬레이터가 더 위험한 사고를 많이 겪어봐서 계단뿐만 아니라 에스컬레이터도 조심하셔야 된다.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뭐 멈춘다거나 아니면은 생각보다 기대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고꾸라지게 되면은 뭐 머리라든가 이제 열상이나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는데 그 깊이가 그냥 넘어질 때랑 다릅니다. 그냥 에스컬레이터 보시면은 이렇게 톱니처럼 이렇게 맞물리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요 사이에 이제 부딪히게 되면은 그 모양대로 이제 열상이 생기게 되시는데 계단은 환자가 어떻게 다쳤어요? 라고 물어보면 계단이에요 라고 나오는 순간 이 사람은 너무 많은 데가 아파요. 계단에서 발목 삐었는데. 아니 되게 약간 굴러요. 네. 삐일 때도 계단은 이렇게 퉁퉁퉁 내려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아픈 데가 어디가 아프세요? 물으면 아 여기서부터 여기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위를 다치게 되고 또 특정 포인트가 뭐 이런 모서리에 부딪혔다. 그러면 이제 그건 사고가 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김 과장님은 어떻게 해가지고 회사 근처까지 도착을 잘 했어요. 이제 시계를 보니까 8시 55분. 이대로 가면 지각 확정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던 과장님 눈에 띈 것은 바로 전동 킥보드. 전동 킥보드. 아니 저도 들었어요. 요즘에 의사 선생님들께서 전동 킥보드 이 이름만 듣자마자 바로 뒷목 잡으신다고. 원장님들 전동 킥보드 때문에 다친 환자 많이 내원하나요? 그렇죠. 많이 내원하시고 특히 이제 오히려 젊으신 분들이 비중이 더 크죠. 뭐 중고등학생들 아니면은 성인분들, 직장인들, 20대 직장인분들도 워낙 그게 이제 생활에 익숙하다 보니까 타시는데 이게 사고가 한번 나게 되면은 이게 일반적으로 났었던 사고랑은 조금 차원이 다르죠. 어떻게 많이 위험한가요? 보통은 이제 두 발로 가는 이동 수단들, 그것도 대부분 오토바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헬멧을 쓰고 다 이제 안전장구를 비교적 다 갖추고 타시는데 이상하게 전동 킥보드는 많은 분들이 그냥 조금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많은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한번 넘어지다 보면은 옆으로 넘어지면은 무게중심 위에 있다 보니까 머리부터 떨어지고 급정거하다 보면 또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또 머리부터 떨어지고. 근데 문제는 이제 헬멧을 대부분이 착용을 안 쓴다는 거죠. 위험해요. 네. 저는 킥보드 타는 사람도 문제인데 네. 거기에 받치는 사람도 많이 와요. 환자들이 킥보드에 부딪혔어요 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거는 약간 법적인 책임을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킥보드 타는 사람들이 되게 약간 좀 어린 친구들이 많은데 만약에 어르신을 쳤다. 이건 배상액이 꽤 나와요. 본인 다치는 것도 당연히 이제 그런 사고가 있는데 남을 쳤을 때도 꽤 문제가 된다는 거. 근데 어르신들을 치면은 어르신들은 진짜 치료 기간이 길거든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 전동 킥보드 말고도 공유 전기 자전거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자전거도 또 굉장히 빠르거든요. 근데도 이 자전거보다 킥보드 사고가 더 흔한 것 같아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되게 이제 킥보드가 바퀴가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다 보는 일단 보도블록의 홈 같은 데나 아니면 뭐 도로 손상 이렇게 포토홀 같은 데 뭐 작은 뭐 물건들 거기에 너무 취약한 거죠. 그리고 또 속도 조절이 빨리빨리 안 되고 요리조리 핸들링이 어렵다 보니까 사고의 위험이 좀 더 높고 항상 무게중심이 높은 건 작은 충격에도 버틸 수 없는 상태에 금방 빠지게 되기 때문에 자전거 사고는 많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거의 전동 킥보드나 그런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킥보드 사고가 나면 주로 어디를 많이 다쳐서 오나요? 보통 이제 본능적으로 위에서 넘어지다 보니까 손을 짚는다거나 아니면은
몸을 이렇게 웅크리다 보면은 이쪽 쇄골 쪽에 손상이 온다거나 심하면은 머리까지, 그다음에 치아, 뭐 상반신 위주로 다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히려 생각보다 하반신 쪽은 오히려 좀 덜 하시는 것 같고 이 위쪽으로 많이 다치시더라고요. 전동 킥보드랑 오토바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위험한가요? 근데 뭐 오토바이 사고는 한 번 사고 나면 엄청 크게 나는 경우고, 그다음에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가 낮다 보니까 안전 장구나 이런 걸 안 하는 그런 청소년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위험의 부상 빈도는 킥보드가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생각보다. 킥보드가 높고 그렇죠. 사고는 오토바이가 한번 높고. 사고 나면. 근데 요즘은 오토바이 보면은 보호 장구가 그렇죠. 요즘 엄청 많이들 좋아요. 하세요. 배달 다리까지 분들도 이렇게 다 예, 커버하시고 다 있어요. 뭐 이 정도는 그냥 가도 되겠다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죠. 그래도 서울의 자가는 아직 없지만 성실하게 회사 다니는 우리 김 과장님은 사고 없이 무사히 회사에 출근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행운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조금이라도 방심했다간 사고로 인한 부상이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김 과장님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이렇게 하루 종일도 아니고 딱 출근길만 봤는데도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아요. 하지만 일상 속 부상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요, 평소 흔히 볼 수 있지만 잘 보면 생각보다 더 위험한 물건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첫 번째 물건, 바로 택배 박스입니다. 김정원 원장님. 네. 제가 듣기로는 이 택배 박스, 무거운 짐 나르다가 다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주로 어디를 많이 다치게 되나요? 보통 택배 하면 무거운 거고 네. 그 다음에는 허리죠. 허리. 네. 그래서 무거운 걸 들 때 허리를 삐끗할 것 같죠. 네. 작은 박스도 많이 그래요. 작은 박스는 왜요? 이렇게 엉거주춤하게 물건을 짓게 되는데 이게 물건을 들어서 아픈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동안에 계속 허리 관절에 염증이 누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딱 뚫고 나오는 그 한 스푼, 그게 요만한 택배 상자 들 때, 뒤돌아볼 때, 기침할 때, 기침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허리를 숙이고 펴는 액션을 그나마 하는 게 집에서 양말 신는 거랑 택배 들고 뭐 신문 이렇게 드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갑자기 아프다고 환자가 와요. 근데 무거운 물건은 확실히 들 때 힘을 잘못 쓰면 그렇고, 가벼운 물건도 누적된 염증엔 마지막에 빵 하고 통증이 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짐을 들 때 허리를 숙이지 말고 다리로, 하체로. 다리를 굽혀서 무릎을 굽혀서 들라고 무릎을 하는 거군요. 구부려서 항상 이렇게 들여야 되고, 허리를 조금 힘을 좀 주면서 항상 구부리고 펴는 액션을 좀 해야 되는데, 과도하게 구부리는 건 안 좋으니까 항상 하체로 구부려서 물건을 들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생각을 하는 게, 저희 몸에 있는 뼈나 인대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약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짐 하나 들었다고 이제 염좌가 생기고 그러니까요. 저는 제가 직접 겪어봐서. 겪어보셨어요? 저는 지금 5번 디스크가 지금 한번 터져서 손상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차에서 네. 내리다가 네. 바닥이 좀 미끄러웠나 봐요. 네네. 그래서 그냥 한번 삐끗해서 살짝 운동방을 찧었는데 그날은 별로 그렇게 아프진 않았었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못 걷겠는 거예요. 예. 감각도 점점 뭔가 누가 내 다리를 뜯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지금은 다행히 호전은 많이 됐는데 완전히 100% 똑같지는 않아요. 약간 불편감이 가끔씩 생기는데 그 생길 때마다 바로 허리 뒤로 제끼고 숙이지 말아야지. 숙이지 말고. 물건 주울 때 철푸덕 앉아서 주워야지. 뭐 주울 거에서 주변에 뭐 혹시 잡을 거 있나 없나 먼저 확인해야지. 이렇게 일상생활을 먼저 개선을 하면은. 근데 안 아픈 사람은 이런 얘기를 몰라요. 그렇죠. 저 네. 허리를 삐어 보면은 진짜 아파요. 지금까지 보신 환자들 중에서 정말 역대급이다라고 생각했던 어이없게 다친 골절 케이스. 골절. 저는 최근에 있던 케이스 중에 하나는 친구들끼리 딱밤 때리기 놀이 하다가 아니, 딱밤 때리기 하다가 뭐. 이마가 부러졌나요? 친구는 이제 이마가 이렇게 부었는데 친구는 괜찮다고 하는데 본인이 이렇게 손가락이 너무 아프다. 한 3, 4일 지났는데 아프다. 자기가 그렇게 세게 치진 않았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엑스레이만 한번 확인해 볼까 했더니 쫙! 이마가? 손가락이. 그래서 그 상황에 웃으면 안 되는데 저도 모르게 웃어가지고 좀 환자분께 죄송했었죠. 그러면 이제 손 깁스 하셨겠네요. 그렇죠. 깁스하고 뼈 좀 맞춰주고 그렇게 했죠. 제일 황당한 거는 팔씨름 하다가 부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팔씨름하다가 힘을 이렇게 쓰잖아요. 어깨 힘을 이렇게 쓰니까 여기 근육이 뒤틀리면서 상완골이 부러져요. 그러잖아요. 딱밤은 정말 충격적이네요. 진짜 땅방은 충격적이에요. 그런데요, 김정환 원장님. 최근에 SNS를 뜨겁게 달군 게시글이 하나 있는데요. 의사들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곱창집 의자 덜덜 이러면서 이미지가 딱 뜨는데 곱창집이나 고깃집 가면 흔히 보는 드럼통 같은 그런 의자 있잖아요. 왜 뚜껑 열리는 거. 넣고. 네네네.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 의자를 좀 무서워한다고 해요. 왜 그런 거예요? 그 저도 겪어봐서 아는데 그때 와이프랑 곱창집 갔다가 이제 옷을 넣으려고 하는데 손을 베인 거예요. 그 뚜껑 열다가. 예, 생각보다 그게 되게 날카롭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베었는데 생각보다 깊게 베어가지고 예, 저도 지금 봉합을 한 상태이긴 하는데 봉합까지 할 정도. 그렇죠, 봉합을. 근데 옆에 있는 와이프는 깜짝 놀라고 곱창 먹으러 왔다가 제가 근무하던 응급실 다시 가서 진짜요? 그 구조를 보니까 이게 손이 되게 끼고 다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냥 간혹 가다가 손 넣은 상태로 철판에 앉았다가 거의 손가락 절단에 가까운 그런 손상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왜냐면 무게로 눌러버리니까 앉다가. 고깃집 의자에 이렇게 손가락 잘렸어요. 이렇게 되면 응급처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많은 분들이 거기 지혈제 같은 거를 손가락에 막 뿌리고 오세요. 분말 같은 걸로 되어 있는 건데 사실 그거는 이제 응급처치용으로 나온 거긴 하는데 근처에 병원이 없어서 당장 이 지혈부터 먼저 당장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 쓰는 거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근거리에 응급실 있고 병원 있는 상태에서는 차라리 안 뿌리는 게 더 좋습니다. 지혈제 뿌리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지혈제를 뿌리게 되면은 그게 시간이 좀 지나면 굳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처음 조치를 취하고 나서 이제 수부 정형외과 선생님들께 상황을 설명을 해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게 붙어 있는 상태시면은 그걸 다시 또 세척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시간이 오히려 딜레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은 케이스가 더 많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한 분들은 뭐 밀가루 같은 거 막 뿌려서 오시고 된장 바르고 온 사람도 본 적이 있어요. 아 정말로요. 예. 근거리에 다 병원이 있고 하면은 지혈제까지는 굳이 안 뿌리시는 게 오히려 수술을 들어가는 더 빠른 시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소독약은요? 소독약도 안 쓰는 게 좋고 일단은 그냥 깨끗한 물에 한번 씻은 다음에 거기를 깨끗한 수건 정도로 감고 그 다음에 이제 차가운 물에 지금 봉지 같은데 이렇게 넣어서 오시는 게 제일 좋긴 하죠. 그렇군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절단이 꽤 많이 있습니다. 상상하기 좀 그러시겠지만 어쨌든 잘려서 오면은 깨끗한 물에 씻고 일단 지혈하고 문제는 그렇게 오시면 안 되고 분리된 이 조각을 들고 오셔야 돼요. 근데 이걸 얘네들을 깨끗한 물에 한번 씻혀서 랩에 잘 씌우고 약간 뭐 얼음물이어도 좋은데 얼음물이 아니더라도 시원한 물에다가 우리 그 비닐장갑 있잖아요. 투명 비닐장갑 그런 데다가 넣어놓고 묶어가지고 시원한 물에 넣어서 금붕어 사오듯이 그렇게 해서 담아서 오셔야 되는데 그걸 떨어진 걸 가지고 오면 같이 봉합이 돼요. 근데 보통 정신이 없으니까 얘를 놓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잘 챙겨서 응급실로 후다닥 뛰어가서 우리 유원원님께 가시면 해결해 드릴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게 골든타임 이런 게 있나요? 이런 것도? 그래도 반나절이 안에 오셔도 그래도 봉합하면 웬만큼 조직이 생각보다 잘 버티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무조건 빠를수록 좋죠. 그렇죠. 빨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보통 다음날 수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위험한 또 의외의 물건이 있는데요. 바로 강아지랑 산책할 때 쓰는 목줄입니다. 김정환 원장님, 실제로 이 목줄 때문에 다치는 분들 꽤 있으신가요? 근데 진료하다 보면은 목줄 요즘 강아지를 너무 많이 키우니까 리드줄 이렇게 막 길이가 늘어나는 것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손이 약간 쓸리거나 꺾여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손목에다 감고 걸치는데 강아지가 아무리 작아도 얘네들이 한 3kg, 5kg 되면은 순간 빵 뛸 때 여자분들은 손목이 꺾여요. 그리고 이제 자국도 좀 남고 그다음에 줄이 만약에 가늘면 약간 생채기, 상처도 나고 그건 경우가 이제 병원에 오시는 경우고 그거 말고는 줄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해서 이제 시비가 붙어서 오시는 분들이 좀 있죠. 저게 줄에 내가 걸려서 넘어왔으니 진단서를 끊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죠. 생각보다 위험한 의외의 물건이 또 있는데요. 마지막은 이제 현대인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물건이죠.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이렇게 누워서 핸드폰 보다가 앞니가 부러지는 환자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맞나요? 앞니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심지어는 여기 앞면 맞네. 예, 이쪽 네. 부서지는 분들도 계시고 핸드폰이 무거워졌어요. 이게 또 크잖아요 요즘에. 예. 아니, 저도 핸드폰 보다가 광대뼈에 많이 떨어뜨렸어요. 큰 사고는 안 나는데 네. 빈번하겠죠. 그렇죠. 많죠. 뭐 저도 이렇게 부딪혀서 아픈 경우가 있으니까요. 네. 근데 진짜 많이 맞아요. 이렇게 보다가 떨어뜨리면. 저는 그래서 스킬을 좀 획득을 했습니다. 옆으로 누워서 옆으로 누워서 하거나 이렇게 하다가 떨어질 것 같다는 이렇게 생각.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요즘 노안이 와서 아, 뭐 가까이서 보는데 항상 보다가 졸더라고요. 졸다가 쿵쿵 부딪히고. 노안이 더 슬프네요. 핸드폰을 하다가 떨어뜨리는 것 말고도 왜 뉴스에 예전에 보니까 핸드폰 보면서 걸어가다가 맨홀 뚜껑이 열려 있는 걸 못 보고 거기 빠져서 다치기도 하고 엄청 많겠죠. 전복대 받기도 하고 네. 그러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희 뉴스 보면은 급발진 차량들 막 사고 나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만약에 핸드폰 보고 있다가 뭐 그런 상황이 저한테 없으리란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뉴스 보고 그 다음부터 이제 길거리에서 핸드폰 안 보게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상을 입어도 통증이 엄청 있는 거 아니면 괜찮겠지 하고 병원에 잘 안 가게 되거든요. 통증이 심하지 않더라도 이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증상이 나왔을 때 병원에 내원해야 될까요? 부딪힌 부위가 한 하루 이틀이 지났어도 전혀 가라앉지 않는다. 뭐 그러면은 일단 내 몸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겠구나라고 직관적으로 느끼셔야 돼요. 좋아지겠지 하시면 오히려 치료 시간을 놓쳐버린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본인이 느끼기에 애매하다. 예전과는 다른 느낌인데 이런 게 조금이라도 의심이 드는 순간 일단 병원에 오셔서 확인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 치료를 이어가시거나 하셔야죠. 오늘 다양하게 일상 속에서 있을 수 있는 부상의 위험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쭉 나눠봤는데 어디 하나 다친 건 없이 건강하게 하루를 잘 마무리한다는 게 굉장히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죠? 원장님들은 오늘 이런 이야기들 다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응급실에 많이 있다 보니까 너무 황당한 케이스를 많이 겪잖아요. 항상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이런 외상의 위험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집안에 뭐 살펴보실 때 좀 뾰족한 부분이 보인다거나 그런 거는 조금 메꾸시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주변 환경부터 정리 잘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근데 네.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네. 환자한테 약간 좀 당부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저희가 이제 진료를 보다 보면은 원인을 꼭 기록을 해야 돼요. 장소와 시간을 기록해야 됩니다. 이 병원에서는 크게 상해냐 질병이냐가 있어요. 의사들은 이 환자가 와서 쭉 얘기를 한 걸 차팅을 남겨야 되는데 상해인지 질병인지를 먼저 나누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환자분들한테 어디서 아팠어요? 언제부터 아팠어요? 왜 아팠어요? 라고 물어보면 화나신 거 아니죠? 여기서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이걸 다치신 건가 안 다치신 건가를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수정이 잘 안 돼요, 생각보다. 법정 서류이기 때문에 네. 뭐 오늘 이렇게 하고 와서 3일 뒤에 와서 이걸로 다시 해주세요 이렇게 막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보험의 혜택에 연관이 돼 있어요. 상해 코드가 돈이 좀 더 나옵니다. 대부분의 보험은 상해 코드가 돈이 좀 더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환자들이 와서 이렇게 상병 코드를 바꿔달라고 할 때는 질병을 상해로 바꿔주세요가 100%입니다. 근데 병원에 와서 맨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좀 헬스를 무리해서 어깨가 아파요라고 하면 무리했어? 그러면 다친 건 아니네. 그러면 질병 코드로 이제 이렇게 약 상병을 넣고 처방을 하는데 이 모든 치료와 처방이 이 상병이 질병이냐 상해냐에 따라서 해당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상병을 맘대로 바꿔버리면 처방한 게 앞뒤가 안 맞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처음 진료할 때 의사들이 굉장히 이게 타이트하게 물어보는 이유가 그거다. 그리고 나중에 공단에서는 이렇게 우편물이 와요. 이 사람이 상해 코드로 만약에 진료가 됐잖아요. 그러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쳤는지를 자료를 보내라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써야 하기 때문에 상해면 다친 게 상해다. 무리한 건 질병이다. 상해는 아니다. 이렇게 좀 구분을 좀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일상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어이없는 부상들에서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댓글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요. 댓글 많이 이쁘게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